네, 지난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자바 GUI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어떠한 어댑터를 하나 선택한 뒤에 그 장치를 활성화하는 것까지 한번 작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바로 ARP 패킷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ARP 클래스를 작성해 봄으로써 이번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이 ARP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주소를 결정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IP 주소로 맥 주소를 결정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즉 상대방의 IP만 알고 맥 주소를 모를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ARP 패킷을 하나 정의해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와이어샤크를 실행해서 하나의 ARP 패킷을 직접 보면서 한번 ARP 패킷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RP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와이어샤크를 실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킷 중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하나 선택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와이어샤크에서 해당 패킷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ARP 패킷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목적지 맥 주소, 그 다음에 출발지 맥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ARP란 걸 알려준 뒤에 이제 정확하게 하드웨어 유형, 즉 이더넷이란 걸 이렇게 알려주고요.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이더넷 환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001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 프로토콜 유형이 들어가고 IPv4,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IP 유형인 v4가 이렇게 들어가고 080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것들은 거의 바뀌지 않는 값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 사이즈, 프로토콜 사이즈 또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옵코드가 중요한데요. 이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0001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이제 다른 사람의 맥 주소를 궁금해하는 리퀘스트 패킷이기 때문에 이렇게 0001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샌더 맥 주소, 보내는 사람의 맥 주소, 보내는 사람의 IP 주소, 받는 사람의 맥 주소, 현재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0을 넣어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의 IP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받는 사람이란 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맥 주소를 가진 IP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ARP 패킷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이것들을 그대로 바이트 단위로 잘라가지고 자바 소스 코드로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RP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ARP 관련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ARP 클래스를 구현해 보는 것은 ARP 스푸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번 우린 이렇게 ARP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프라이베이트 한 다음에 바이트 베어를 만들어서 먼저 데스티네이션 맥을 만들어 줄게요. 이제 보시면 맥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바이트당 8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총 2개의 글자가 들어가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도착지 맥 주소 같은 경우는 총 6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맥 같은 경우는 6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보낸 사람의 맥 주소죠. 소스 맥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new 바이트 한 다음에 6바이트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이더넷 타입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08과 06을 넣어줍니다. 이제 이거는 ARP란 걸 알려주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0806이 들어가죠. 이렇게 ARP란 걸 알려주는 이더넷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바로 ARP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하드웨어 타입, 프로토콜 타입, 하드웨어 사이즈, 프로토콜 사이즈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바뀌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하드코딩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트라고 해서 하드웨어 타입 넣어주고요. 이더넷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프로토콜 타입이고요. IPv4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6번째 하드웨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바이트로서 0806이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프로토콜 사이즈 또한 거의 바뀌지 않는 값이라 했었죠. 이렇게 4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사실 이게 이제 맥 주소의 바이트 개수와 같아요. 6바이트죠. IP는 4바이트고요. 이렇게 각 사이즈를 넣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업코드입니다.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인지 리플라이인지 그런 것들을 정해준다고 했었죠.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0001이었어요. 즉 이렇게 2개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더 맥 주소예요. 즉 보내는 사람의 맥 주소인데요. 이렇게 new 바이트 한 다음에 6을 넣어서 6바이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다음은 샌더 IP입니다. IP 같은 경우는 4바이트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받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될 거예요. 털겟이라고 하고요. 현재 찾으려는 그 상대방 정보 또한 똑같이 넣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타겟이라고 바꿔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ARP 패킷을 정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하드웨어 타입, 프로토콜 타입, 사이즈, 옵코드, 그 다음에 샌더 맥 주소 IP 주소와 타겟 맥 주소 IP 주소가 이렇게 차례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제 이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ARP 패킷에 대해서 하나 정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클래스를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이미 정의된 하나의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make ARP request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ARP request 패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의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request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의 맥 주소와 IP 주소 그리고 받는 사람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즉 나의 맥 주소는 이거고 IP 주소는 이건데 내가 상대방의 IP 주소를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그 상대방의 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 IP 주소를 이용해서 ARP 리퀘스트 패킷을 보낼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제 상대방의 IP 주소를 입력해서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제 이런 식으로 ARP 리퀘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ARP 리퀘스트 패킷을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arrays 한 다음에 fill을 넣어서 destination 맥에 이렇게 0xff를 넣습니다. 이제 이건 브로드캐스트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이제 상대방의 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현재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낼 때는 F를 채워 넣는다고 했어요. 즉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낸다는 의미로 F를 채워서 데스티네이션 맥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array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아무튼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이용해서 하드 코딩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array copy란 걸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채워 넣어줄 거예요. 소스 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받은 소스 맥을 이용해서 우리 이 변수 소스 맥이란 걸 채워줄 건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소스 맥이라고 해서 6개 길이만큼 복사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옵코드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옵코드가 0001이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소스 맥이란 걸 그대로 복사해서 샌더 맥에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ARP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킷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소스 맥 주소와 샌더 맥 주소가 둘 다 동일하게 자신의 맥 주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샌더 IP가 되겠죠. 이제 보내는 사람의 IP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온 4개 변수를 그대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array 필스란 걸 그대로 더 복사해서 사용해 줄 건데요. 이번엔 어디에 쓸 거냐면요. 보시면은 target 맥을 채워줄 거예요. target 맥이라고 한 다음에 target 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부 0을 채워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맥 주소를 모르니까 이렇게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모른다는 의미로 0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타겟에 IP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IP 같은 경우는 길이가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length에 4를 넣어주고요.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간단하게 한 개의 ARP 리퀘스트 패킷을 만드는 함수를 정해주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하나의 ARP 리퀘스트 패킷을 만들어서 전송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리퀘스트 패킷이 있으면 리플라이 패킷도 존재하겠죠. 리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 리플라이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맥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데스티네이션 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샌더 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샌더 IP가 필요하고 타겟 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겟 IP가 필요하고요. 사실상 모든 정보를 거의 다 넣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런 식으로 와이어샤크 안에서 하나의 ARP 리플라이 패킷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RP로 필터링 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리플라이 패킷을 하나 선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것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로서 넣어주는 거죠. 자, 먼저 넘어온 데스티네이션 맥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대로 초기화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초기화해 주시고 6개의 바이트만큼만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나 더 복사해서 소스 맥 또한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옵코드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가 아니라 리플라이이기 때문에 0002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리플라이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더 복사해서 샌더 맥 또한 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4개 다 샌더 IP도 넣어주시고 타겟 맥도 넣어주시고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초과해주신 다음에 IP만 4글자로 이렇게 정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받아서 실제로 ARP 리플라이 패킷 또한 만들어주는 함수를 하나 정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를 활용해서 실제로 리플라이 패킷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함수를 더 만들어 줄 건데요. getPacket이라는 함수입니다. 하나의 ARP 객체에서 만들어진 패킷을 하나의 바이트 배열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하나의 바이트 배열을 선언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ARP 패킷 같은 경우는 총 4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42만큼 크기를 할당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구성해서 하나의 바이트 배열 형태로 내뱉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 시스템 어레이를 이용해서 정의해 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례대로 이렇게 ARP 패킷 같은 경우는 데스티네이션 맥, 소스 맥, 그 다음에 타입, 패딩 값은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타입, 프로토콜 타입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그대로 다 차례대로 정해주면 되겠죠. 가장 먼저 데스티네이션 맥이고요. 그 다음 소스 맥이었죠. 그 다음 이제 소스 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6번째부터 6개만큼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즉 바이트 배열의 6번째 바이트부터 그 뒤로 6개까지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맥이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 길이만큼 들어가도록 이렇게 랭스를 넣어주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코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다 바꿔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맥과 소스 맥을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제 그대로 더 복사해서 이더넷 타입과 하드웨어 타입 이런 것도 다 정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요. 이더넷 타입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 바이트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이 바이트 배열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즉 바이트 배열에다가 이런 식으로 소스 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 ARP 패킷을 실제로 써서 패킷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트 배열에다가 복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더넷 타입, 하드웨어 타입, 그 다음에 프로토콜 타입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길이가 2개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것 또한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다 넣어주신 다음에 총 18개의 데이터를 넣어주었고 그 다음 이제 18번째 인덱스 즉 19번째 바이트에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사이즈라고 넣어주고 19번째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토콜 사이즈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차례대로 다 이렇게 우리가 와이어샤크에서 잡았던 패킷을 그대로 다 넣어주는 거랑 다름이 없고요. 이제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ARP 패킷을 그대로 바이트 배열 형태로서 출력하도록 해주는 게 이 함수 역할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나머지 또한 배열에 복사하는 형태로 하나의 패킷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20번째 인덱스부터 옵코드 또한 자기 길이만큼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샌더 맥과 샌더 IP 그 다음에 타겟 맥과 타겟 IP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면 문제가 없고요. 차례대로 이렇게 길이까지 정해주셔서 넣어주기만 하면은 잘 작동할 겁니다. 네, 이렇게 다 현재 이 getPacke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었고요. 즉 현재 하나의 만들어진 ARP 패킷을 그대로 바이트 스트림 형태로 출력하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그 패킷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함수가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함수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ARP 패킷을 보내고 처리할 수 있도록 ARP 클래스를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든 ARP 클래스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ARP 스푸핑 해킹 툴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ARP 클래스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